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을 놓고 싶으신데 가장 법적으로 애매한 게 정화조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농막 규정은 확실한 반면에 정화조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르고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농막 정화조로 인해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유드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막 법규의 변천사입니다. 농막의 법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왜 유독 정화조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확실하지 않은 규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유 드릴 테니 정화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막 검토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검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과 정화조 관련 법규 확인 방법, 그리고 저희가 농막의 정화조 설치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 드릴 테니 농막의 정화조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농막과 주말 주택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정화조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막 법규 변천사인데요. 예전 농지법에서는 농기구 보관 정도로만 농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이전에 농지 업무 편람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의 인입 사용을 금지한 명문이 있었으나 2013년도부터 이 제한은 삭제되어 현재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막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주말 농장 용도로 많이들 농막을 검토하시는데 농장에서 취사도 가능하고 텃밭도 꾸밀 수 있다는 점은 농막을 검토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이 허용되었지만 농막에서 긴 시간을 보낼 때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하셔서 외부에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도 비싸고 주기적인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외부에 설치되어 위생적으로도 냄새까지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에 의해 신고되면 강제 철거, 원상 복구,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여러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와 많은 민원 사항으로 인해 2016년 3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규제 항목을 살펴보면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경 사항에는 정화조 설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볼 수 있으며 즉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정화조 없이 오수 처리를 알아서 하라는 애매한 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 정화조에 대한 관할 관청의 질의를 해보신 분이 있는데 농지법상 농막 정화조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고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도 별도로 규정한 법이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도 불가능하다는 법도 없습니다. 이에 정화조 설치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 2021년 7월 하수도법 개정에 의하면 정화조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신고에 대해서 재량 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이게 또 애매하게 되었는데요. 즉 재량 행위는 정화조 신고 시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농막에 대한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농막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기준에 맞춰 정화조를 신고하면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지자체마다 100% 받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농막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알아보면 2020년 5월자 기사인데 경북 성주군의 경우 규제 완화로 농막에 정화조 설치 가능하게 변경했고 여기에 보면 상세한 기준까지 추가해서 공지를 했네요. 1일 오수 발생량 5리터 이하 최소 5인용 이상 적용하면 사실상 농막의 정화조 시설 추가를 허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자 기사인데요.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의 경우 조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세부 내용에는 다른 시구 상황을 참고하여 정화조 설치를 조건부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본 성주군의 사례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허용시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2021년 2월자 기사인데, 여기에는 인천 옹진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농막 정화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경기도 양평, 강원도 영월군은 정화조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지자체별로 정화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빨리 이 부분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호한 규정은 자칫 농막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설치를 했다가 불법 농막으로 규정되어 원상복구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가 정화조 관련해서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청 상하도가에 문의를 여러 번 해보았으나 정확하게 설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농막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어서 화성시 소재의 컨테이너 업체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그때 답변 들은 것은 화성시 소재이기는 하나 전국으로 판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책임 소재 때문에 걱정하시는 눈치였고요. 즉 농막과 관련해서 정화조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명확하게 정리된 곳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 본 것이 화성 소재 정화조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정화조가 엄청 많이 쌓여져 있는 바로 이곳에 방문하니 생각보다 친절하게 농막과 관련해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를 알려주셨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정화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각자의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터이라 시원한 답변에 아주 감사했는데요. 이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이런 부분을 협의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상담해 온 분들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은 대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관련 지자체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테고요. 보다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화조를 설치 가능하다고 확인하셨으면 약 20% 정도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 20%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모든 토지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적도를 보여주더라도 바로 확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토지는 국어와 도로와 이렇게 인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어가 존재하더라도 정화조를 설치 후 배출되는 오수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악취 발생이 있어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불법 건축물로서 원상복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화조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확인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은 정화조 업체에서 소개시켜준 설비 업체입니다. 이분과 함께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농막의 위치와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필수이겠죠. 위 지적도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도로용지를 건너 국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미 배수로가 시멘트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저희 토지 북쪽에 위치한 공장의 오수 역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도로가 사유지만 아니라면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두 번째 확인한 곳은 토목설계사무소입니다. 이곳은 지적도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는데요.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목설계사무소의 경우 농지 개발 행위를 할 때 이를 수주하는 곳으로 개발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아마도 잘 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근린생활시설까지 검토를 했었으니까 이때 이런 것을 문의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비용은 정화조 설치 신고 및 필증까지 받고 현장 작업을 하는데 대략 200에서 300만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설비업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요. 배관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토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데요. 여기서 포크레인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하면 설비업자를 소개시켜주며 상세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비업자는 두세 명 정도 소개를 받아 견적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화조의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신고 필증이 있어야 하고요. 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이후 서류와 함께 정화조 업체에 요청을 하시면 3일 후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를 회신 줍니다. 이후 정화조 업체에서 사전에 알려주셨던 설비업자를 불러 땅을 파고 정화조 작업을 하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저희 경우는 견적이 300만 원 나왔고요. 컨테이너의 경우 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일반 컨테이너보다 40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도합 700만 원의 비용 때문에 결국 정화조 설치는 포기를 했습니다. 우선 농막 생활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화조 없이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금이 넉넉하시고 농막 생활이 잦으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비용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설비 비용은 나중에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모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어 설비, 시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